예, JYP 엔터입니다. 2020년 저점 대비해서 한 10배 조금 넘게 오른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 한 3년 조금 넘는 기간에 10배 정도. 눈에 익으시죠? 버블 작전주의 모습. 여기가 끝이냐? 어, 여기가 끝인 경우가 많죠. 한 10배 정도 오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드물게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 30배 채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10배가 올라버리면은 이게 30배까지 가더라도 여기에서 2배 내지는 3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은 늘 이런 이미 10배 오른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지만 에코프로 BM도 이미 제가 연초에 10배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후에 2배, 3배를 가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엔터주의 역사를 작전주 역사를 보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과거 한 15년 전부터 스타엠 뭐 키스트 이거저거 할 거 없이 세고 할 거 없이 작전성이 많았고 JYP도 여러분 장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예전에는 얘 거품 상장을 시켜가지고 상장 때 주가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이 12만 9천 원이고 그 당시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지금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50만 원 정도 상장했었고 거품 상장한 애들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거품 상장한 거야. 카카오 계열 카뱅이나 뭐 그런 애들처럼 카카오페이처럼 거품 상장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먹는 거. 이거 이 사람들이 처음에 JYP를 믿고 들어갔다가 얼마나 이 50만 원이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000원까지 떨어졌네. 1,000원까지. 2008년도, 9년도 여기는 1,000원까지 떨어졌었고 이건 거래 정지된 건가? 뭐 이래요? 아니구나. 뭐 거래 정지된 것처럼 가격이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르네요.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전이냐 아니냐 버블을 평가할 때는 그냥 무조건 PER, PBR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조건 작전주는 대부분 다 PBR이 10을 넘고 제가 카카오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 믿으셨겠지만은 카카오도 PBR이 10이 넘고 그것이 다시 2, 3으로 착해지면서 버블이 붕괴된다. 지금 카카오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급등을 해서 이제 PBR이 14.72 그리고 68 이 정도. 물론 이제 12먼스 예측이 30까지 하는데 이제 별도로 봤을 때 별도는 더 증가가 되죠. 83에다가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779억 분이 안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죠. 순이익도 540억 분이 안 되고 올해 늘었다고 하지만은 이런 고점에서 분기에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조금 분기에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을.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주식선물 노래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상승하는 동안 주식선물 가격이 조금씩 높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지난 만기부터 조금씩 같아지거나 또 살짝 높거나 살짝 떨어진 걸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또 어제 금요일날 마감은 또 지금 주식선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방에 베팅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지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주식선물에 상장되어 있는 애들은 만기 이후에 방향 전환하지 않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그동안 별거 없다가 최근에 이제 오히려 급등하고 나니까 개미들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건 이제 외국인 추이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외국인이라지만 CFD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겠죠. 물론 이제 누가 나올 거고 누가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 예전엔 안 그랬겠어요? 예전에는 B가 있었잖아요. B가 있었고 GOD가 있었고 그죠? 예전에는 그런 기대가 없었겠냐고요. 근데 엔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지금의 대처는 간단합니다. 이 박스권 형성해주고 나면은 간단한데, 요거를 이렇게. 뚫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락을 가서 높게 보시고, 여기를 깨게 되면 이제 1차 급락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 급락을 하더라도 그냥 안 가고 분명히 반등을 또 크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떨어지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다단계식 버블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면은 다단계 버블 같은 경우에는 그건 염두에 둬야 되면 거래량이 고점에서 아주 어, 여기 있는 거래량이 늘어나고는 있죠. 늘어나고는 있는데 과거보다 아주 현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량이 그래도 금요일만큼 정도라도 늘어나야지 조금 주포의 처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뚫게 되면, 근데 그 생각은 하십시오. 여기를 뚫게 되면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단계 작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수도 회장 같은 그런 계열이나 아니면 약간 종교적 색채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JYP 측은 구원파 관련이 어떻게 보면은 루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뭐 와이프가 관련이 돼 있지 않나요? 물론 이걸 가지고 절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왜냐하면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대부분 기관급의 작전이 많습니다. 기관급에서 하면 카카오도 기관급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문제는 기관급하고 같이 할 때도 대주주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SM이나 이런 JYP를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SM도 얘기하자면은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서로 이렇게 펌핑하면서 하이브랑 주가 띄워먹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개인들이 다시금 계속 폭주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고점을 보셔야 되고, 요번에 일단은 간만에, 진짜 간만입니다. 간만에 주식선물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관들이 하방 베팅하지 않나 보세요. 물론 당장에 금방 조금 떨어졌는데 바로 그 주식선물 가격이 낮아진 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무마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데, 계속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좀 그 긴 기간 유지되고 나면은 좀 많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배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루보가 한 50배 정도 띄우고, 50배던가요? 50배 좀 안 됐나?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고, 루보도 다단계형이었죠. 그 뒤에 주수도 회장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 번도 해드죠. 주수는 세신도 예전에 했었고, 구속돼도 또 해요. 그분은. 그렇게 걸려들고 난 다음에 작전이 이제 50배가 잘 안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에코프로 보면은 거의 이제 50배가 넘죠. 올해부터 보시면 안 돼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미 올해 초까지, 에코프로는 한 8배, 에코프로 BM은 이미 10배가 상승된 구간에서 추가로 오른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으로 보면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가. 근데 이제 점점 작전 세력들이 간땡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루보식으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이런 게 더 나올 텐데. 가만 보시면 삼천리 갈 때 같이 간 애들이 있어요. 삼천리 구속되고 난 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 나오는데, 그게 CFD였겠죠. 삼천리처럼 검은말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힘 못 쓴 경우가 있고, 에코프로나 그런 애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리는, 왕건이 애들은 어차피 이제 뒤에 뒷배가 있어요. 정치인도 공무원들 다 그 정보 공유하면서 하거든요, 걔들. 그래서 그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냥 작전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설령 더 간다고 칩시다. 더 가서 예전에 뭐 50만 원을 회복한다고 쳐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원래 레벨대로 이 정도까지 다시 폭락을 한다는 거죠. 50만 원까지 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은. 더 20만 원 찍든 30만 원 찍더라도 문제고, 여기서는 한 번은 만약에 이 아랫당 깨게 되면 한번 베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방을 이 아랫당 깨게 되면은 베팅해 볼 수는 있다. 회복되면 줄여야죠, 하방 베팅을. 그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중립적 위치에서 거꾸로지지 않는지 봐야겠죠. 주선물 상장된 종목의 급등과 급락을 제가 지켜본 결과는 비슷한 애가 또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예전에 이렇게 높았다가 2020년 저점 대비해서 얘도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식으로 꺼진다는 거죠. 10배 오르고 그 다음에 쫙 10배는 넘었구나. 2,000원짜리가 3만원 찍었으니까 15배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버티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고 지금 다시 오르는데, 근데 사실은 실적은 엄청 좋아지는데도 주가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미 오른 지역에서 실적이 좋아진 건 의미가 없고요. 저는 여전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좀 실적이 설명이 안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는. HMM 기억나시죠? HMM도 지금 제가 JIP 설명드리듯이 이거는 그래도 고점에서 제가 여기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한 발 더 떨어지면은 급락으로 내딛는다고까지 경고했던, 그래도 그 종목인데, 한 발을 내딛는 게 아까 말한 거기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고, HMM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 실적 좋아진 게 어디예요? 여기에서 얘는 몇 배지? 얘도 한 2,000원대에서 이 정도니까 얘는 더 올랐네요. 그죠? 15배 조금 넘게 올랐었던 앤데,
그러니까 늘 여러분 단기에 열 몇 배가 오르고 나면은 2차 전지든 뭐든 문제 간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 믿지도 마시고 결국 HM이 이렇게